안녕하십니까. 선재기 월드 이슈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유해를 했습니다. 어, 원래 그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닷새간 최후통첩을 연장을 했었는데 그 시한이 아주 코앞에 다가오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트루 소설에 글을 올렸는데 이란 쪽이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열흘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협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시한을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6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4월 7일 화요일 오후 9시입니다. 그때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에너지 시설을 진짜로 때리면은 유가가 더 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죠. 그래서 글쎄 뭐랄까요? 트럼프의 또 다른 절벽 끝 전략. 절벽의 끝에 몰린 게 이란이 아니고 트럼프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초조함이 계속 읽힙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각의하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하지만 합의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거라는 그런 강원 전략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하고 간접 소통은 있었다.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손을 그었습니다. 어제 가기에서도 기자들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진짜 때릴 거냐 그랬더니 옵션 선택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협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동맹들이 호르무즈 호위 그 연합에 들어오는 걸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또 불만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실망했다. 나토에 대한 테스트인데 누구 기억할 거다. 또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그 가기에 위트콥 중동 특사가 참석을 했는데 제3국을 통해서 이란의 15개 요구 조항을 전달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소식통들 얘기는 이 조항을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보는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그 미국이 그 이란 석유 터미널이 있는 최대 터미널 하르그섬을 거기 공격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뭐 공수부대가 공중 투입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미군 기지에서 유사한 훈련도 있었다는 러시아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또 연장을 했듯이 지상전은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악몽입니다. 미군이 아무래도 뭐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건 곧 중간선거의 또 다른 악재죠. 그래서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긴 하지만 선뜻 던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매체가 또 어제 이걸 또 부추깁니다. 트럼프가 지상전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방에서. 어제 그 가기에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좀 이렇게 난스러웠던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회복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성장 중심 전략이 먹혀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버틸 수 있다. 호르무즈도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인프라도 곧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 과연 몇 사람이나 동조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힘들어도 또 웃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씩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이 들어갔는데 또 증파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부대까지 뭐 투입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란 국방장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레바논 헤즈볼라 위협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남부를 직접 통제하겠다 했는데 이게 가자지구처럼 장기 주둔하거나 아니면 아예 병합해서 완충지대로 그러니까 땅을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씩 이 속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란 쪽에서 지금 협상 의지를 슬그머니 내비치면서도 또 보면은 이건 뭐 전쟁 중이니까 자기들 내부의 그 선전전 같은 것도 강화를 하네요. 이란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란 젊은이들이 격앙해서 100만 명 이상이 입대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육군참모총장이 그동안에는 매체들이 이런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주로 이제 그런 그 영상을 주로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대비되어 있다는 그런 과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프랑스가 주도해서 어제 아마 우리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프랑스 국방부 발표 자료를 보면은 호르무즈 문제가 논의가 됐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군사작전하고 무관하고 순수한 방어 성격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 항해 재개하는 거를 이제 돕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확실하게 뺀 겁니다.
트럼프가 경악하게 생겼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남 탓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보도인데요. 트럼프가 이 중동적 곤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뭔가 희생약을 찾는 것 같다는 그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공군 주방위군 행사에서 헤그셋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전쟁 전에 국방부하고 군수뇌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옆에 있는 그 피트, 이제 피트라고 불렀죠. 나더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국방장관이 씁쓸한 미소를 짓더라. 이렇게 뉴욕 포스트가 또 꼬집었습니다. 희생양을 이렇게 바로 측근해서 찾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백악관 참모진에게 좀 짜증스럽게 4월 한 중순까지 전쟁을 끝낼 수 없느냐, 좀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무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여기 대해서 일부 측근들은 아닙니다. 내친 김에 밀어붙입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하는 게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게 저널 분석입니다. 이라는 이런 와중에도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통제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해운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는 그런 특정 수역으로만 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 허가를 받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부 통행료도 위안화로 내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그 통제를 위한 그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란 그 국회 그 간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법조화를 지금 마련을 했고 곧 심의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전쟁이 끝날 걸 대비해서 호르무즈에 대한 자기들 영역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걸로 보상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 그러니까 주한 이란 대사가 어제 대사관에서 회견을 했는데요. 한국은 비적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통항이 가능하다 하면서 한국이 미국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장관하고 양국 외교장관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네요. 미국의 그 브루킹스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방중이 한 달 연기됐죠. 그래서 5월 13일, 14일이라고 5월 중순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서도 뭐 특별하게 있겠냐는 그런 그 약간 이제 시큰둥한 반응들이 많은데요. 브루킹스 연구소 진단은 시진핑이 굳이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만나도 뭔가 이렇게 뭐談판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끌 거다. 시간이 가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 싱크탱크도 지금의 중동전이 이런 상황에 중국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호르무즈가 차단돼서 석유 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있기 때문에 충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특히 그 전기차 같은 데 관심, 즉 전기 에너지에 훨씬 더 빠르게 미국하고 유럽보다 더 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중국의 그런 기본 방침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더해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인데요. 중국이 부수입을 하나 올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안화 그 통행료 일부를 호르무즈 통행료 일부를 위안화로 낸 걸 보도됐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달러 결제는 확고하게 유가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위안화가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된 페트로달러의 위력을 위안화가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우수입도 중국이 이번 중국 중동전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홍콩대 리청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 37년간 살면서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센터장도 하고 아주 미국 편인데요. 3년 전에 홍콩으로 와서 이제 홍콩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있다. 세계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중동 전쟁, 관세 전쟁, 그다음에 미국 내 문화 전쟁 이게 모두 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 중국 문화 대혁명이 한 10년 정도 후유증이 갔는데 아마 미국도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지적도 했고요. 미국 공영방송 NPR 여기는 트럼프가 재원까지 끊은 적이 있죠. 여기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그 미국 상황을 미국 패권 쇠락 증후군으로 본다. 참 의미가 많은 그런 표현이네요. 어제 가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빨리 진지해져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해져야 할 사람이 글쎄 이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숙고를 하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